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입니다. 내란 사태는 종식된 것 같은데 탄핵 소추도 된 것 같은데 그 뒤에 들려오는 뉴스들은 영 개운치 않습니다. 내란이 계속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아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소식 샅샅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계현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약간 개운치 않은 느낌이 있죠? 실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민들의 바람과 전혀 다르게 오히려 내란을 일으켰던 세력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고 반란까지 꿈꾸고 있는 거 아니냐. 역공을 넘어서 아예 원천적으로 국민을 향해서 전면전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 그대로 지켜볼 수 없는데요. 정말로 대책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그게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보낸 양곡법 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나. 자, 6개 법안에 대해서 전부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뭐 권한이 있죠.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야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또 선별한 것도 아니고 전부를 다 거부권 행사했다라는 것은 이제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행세를 하겠다는 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권한 대행을 인정해 주는 듯 그리고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일단 인정을 해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던 6개 법안을 다 거부권 행사했다. 조국 혁신당은 바로 탄핵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고민을 오래 할 것이 있나? 아니 바로 탄핵해라. 지금 상황을 봐라. 오늘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나와서 내란이 무슨 내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본인들이 일으켰던 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 아니 오히려 역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한덕수조차도 제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다면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다. 민주당이 어떤 공식적 견해를 밝힐지 정말로 우리가 좀 걱정하면서 쳐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평론가 보시기에는 한덕수 씨도 내란에 가담했던 최소한 동조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적격이 아니다. 그게 오늘 오전에 거부권 행사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자,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란을 반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동조했다. 또는 내란에 최소한 관여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범죄 피의자로 일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수사받아야 하는 것이고 권한을 본인이 행사하는 부분을 사실상 국회 쪽으로 권한이 넘어왔다고 보는 것이 맞지. 본인이 윤석열을 대신해서 직접 제의 요구를 한다,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주제넘는 일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국민의힘을 의식했다고 하면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은 어쨌든 정치이기 때문에 부분 수용과 부분 거부권 행사까지는 용인할 수 있지만 6개 법안 전체를 거부했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국민의 뜻 또는 민주당과 야당 주도의 계엄 해제 이후에 일시적인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인정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있다. 본인 뜻대로 가겠다라는 것이니 저는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보통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평가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이다. 그저 행정만 안전적으로 운영할 뿐이고 또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그럼 이런 평가에서는 좀 벗어난 결과인 건가요? 저는 벗어나지 않고요. 네. 어디에 붙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 자 이쪽 저쪽에 이기는 쪽으로 늘 붙는 사람이라고 네. 평을 받고 있고 줏대는 원래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그냥 권력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 탄핵과 관련된 그 이전의 계엄 선포에도 제대로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국회 나와서 몇 번이나 지금 구신거리면서 90도 사과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국회에서 자 탄핵 의결을 해제하고 그 이후에 국회 주도로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내렸던 결론을 지금 자기가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윤석열과 윤석열 내란 세력의 잔당에 붙어서 거기서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구독자들이 바로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인원 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3명의 헌법재판관이 이제
임명돼야 되는데 이에 대한 임명권도 어쩌면 국힘에 붙었다면 거부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시간을 계속 끌겠죠.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한덕수를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때부터 주장했던 게 시한을 못 박아라. 민주당이 언제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한을 박아라고 했고, 물론 법적 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1월 초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뒤로 미뤄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법적 요건이 갖춰준 날짜가 있으면 그로부터 하루 이틀 안에 빨리 임명을 해라 라고 이제 저는 강제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뭔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막연하게 기대하듯이 그래도 사전에 협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켜보는 쪽에서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시한 주고 못 받고 아니면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국회 입장도 정해졌죠. 대행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법학계에서 법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특히 헌법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탄핵 심판 자체가 9명의 재판관으로 해야 헌법 원칙에 부합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힘 쪽에서 압박을 넣고 있죠. 못하도록.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하겠다면 당장 나와서 이것은 국회 청문회 끝나면 즉시 임명을 하겠다라고 자기가 국민 앞에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저희 주장이에요. 그 답을 받아라. 민주당이 왜 한덕수 눈치를 보고 있노? 이 사람은 내란의 가담자이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그 권한을 국회 결정상을 받아서 하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박을 해야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 임명합니까? 아니면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임명을 하겠습니까? 시간 질질 끌고 가고 있고, 수사를 누가 하느냐? 두 번째, 왜 빨리 윤석열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을 하지 않느냐? 그 사이에 김용현 나와가지고 계엄은 정당했다. 두 번째, 석동현 지금 윤석열 최측근이 나와서 내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증거는 실제로 암살조를 투입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했다는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김어준 등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이나 영향력 있는 인물을 실제로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에 무인기 보낸 것도 사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왜 끌려가야 하느냐. 빨리 대처해서 한덕수에게 명확하게 본인의 견해를 정리하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이 아니면 즉시 탄핵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정기환 평론가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별해야 된다. 특히 지금 해야 될 일은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 그렇죠? 라인에 혼선이 있는데 또 경호처가 지금 수사 방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장 발표도 안 하고 있고. 이건 간복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앞서 하셨던 그것도 하지 않고, 네네. 그거는 자기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은 논쟁을 하기는 크게 어렵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기대도 높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한다거나 또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되어서 다 추천을 했는데, 지금 권성동이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눈칫밥을 먹고 있으면서 마치 윤석열이 내란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 본인도 이 내란의 공모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간보기가 아니라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아예 윤석열 쪽으로 붙었다라고 보면서 민주당이 지금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데,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 출석해서도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까? 죄송하다고. 그 다음에 이게 국무회의 의결도 심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국무회의라고 볼 수도 없다고 국무총리 입장에서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얘기한 사람이 지금 다시 내란 세력에 붙어버린다? 그런 행보를 보인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보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해야 될 거냐, 아니면은 자진 사퇴, 즉 하야를 유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있을 때 국힘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은 안 된다. 자진 사퇴를 유도하고 우리가
권한을 위임받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권한을 위임한다고 했잖아요. 한한 뭐 공조. 그렇죠. 뭐 한한 네. 공조라고 하면서 한동훈, 한덕수가 그렇게 해서 국민에 발표하면서 야 이거 자체가 위헌이다 말이 되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한덕수 문제를 내란의 공모 혐의가 있는데 이 사람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인가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무엇이 가장 맞느냐. 그 당시에 탄핵을 바로 하고 그 다음 순위가 차순위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최상목이 되든 아니면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되든 이쪽으로 넘겨서 사실상 의회가 이 국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당성과 구체적인 힘을 확보했어야 된다고 보죠.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윤석열 적시 탄핵은 원칙이고 한덕수에 대한 적시 탄핵은 왜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타협을 하느냐. 이게 지금 이를 꼬이게 한 원인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저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 한덕수에 대한 적극적인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질질 끌려가다가 오히려 국론이 하나로 모여서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정해져 있는 것을 민주당이 눈치 보면서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눈치 볼 일 아니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 국회 입장에서는 시간을 정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요. 언제까지 입장을 밝혀라. 헌법재판관 문제 여러 가지 뭐 수사 문제 밝히고 그게 아니면 곧바로 탄핵소추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내란 사락에 대한 심판이 가능해진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한덕수하고 정치적 협상을 합니까? 거기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장관들하고 정치적 협상을 합니까? 지금 국힘하고 그러면은 일부 필요한 것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그러면 여야가 또는 1당과 2당이 합의해서 지금 국정 운영 전반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이거 제대로 못하니까 윤석열 바로 나서서 오늘 지금 석동현 그 최측근을 통해서 법률 대리를 통해서 이제 언론과 소통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란범이 무슨 언론과 소통을 합니까? 당장 법적으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부터 시켜야 되는데 이 민심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다면 어떻게 지금 할 거냐. 수사 주체도 검찰도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공수처로 넘기고 기소권을 자신들이 행사할 때 그때 가서 보자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방치하고 있냐고요. 지금 다시 거리에 나가서 윤석열의 적극적인 탄핵을 주장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한덕수에 대한 당연한 지금 탄핵과 그리고 국회 주도로 민주당 주도로 책임 정치를 지금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압박을 행사해서 인신에 대한 구금과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서 당장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여줄 건 오늘 오전에 다 보여준 거고 그동안의 행태가 왔다 갔다 하고 힘이 있는 쪽 되는 쪽 또 자신의 안위가 걸린 쪽으로만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됐으니 국회에서는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란 사태에 대한 수습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우리 박진영 평론가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하죠. 부적절한데 좀 예견된 측면이 있다라고 네. 봅니다. 한덕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바지 사장은 아니야. 그리고 여야의 정책 합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 의견을 낼 거야.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한번 표현을 그렇습니다만은 민주당에게 이제 잽을 날려본 거죠. 간을 보면서 잽을 날려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한덕수에 대해서 역공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전세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바로 따끈따끈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권성동 등이 윤석열과 소통을 하고 있다.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 이 정치적인 역공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던진 개헌론입니다. 즉 윤석열의 임기 단축 개헌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강하게 던지면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윤석열에 대한 이 공수처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만들겠다라는 이런 하나의 그 꼼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 뭐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입장인지 짧게 저희가 1분짜리 영상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미리 제가 페이스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지금 현안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을 돕는 변호인단, 변론팀의 정리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뭘 서두에 제가 브리핑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시게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안 사태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통령과 변론팀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자분들이 이렇게 수없이 질문을 주시니까 한꺼번에 답을 드리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뵙자고 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따로 서두에 발표할 내용은 없습니다. 네, 발표한 내용은 없고 기자들이 전화를 많이 하니까 한꺼번에 질문을 받겠다 이런 것 같고요.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다. 윤석열 측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진영 평론가 말씀하신 게 권성동, 윤석열이 소통 중이고 정치적 역공을 준비하는데 이게 개헌 아닐까 그런데 조선일보도 일면에 갑자기 개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란 사태가 대통령제 때문이자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소위 87년 체제를 넘어서 뭐가 돼야만 이런 일이 없다라고 프레임을 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이제 물타기죠. 이게 윤석열 탓이죠. 내란은 윤석열이 주범인데 이 제도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제도도 바꿔야 됩니다만은 지금 이걸 물타기를 해버리면요, 윤석열 탄핵 그리고 윤석열을 범죄자로서 구속시키고 징벌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 공범에 해당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겠다는 이제 장꾀로 이제 들리는데요. 아마 더 강하게 이걸 가지고 이 보수 세력들과 이 극우들이 연합을 하면서 준동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쇠기를 박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정확한 건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 구속입니다. 네. 빨리 윤석열이 체포돼서 구속시켜야지만이 이 극우들의 준동이 진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한덕수가 계속해서 눈치 보면서 이쪽 저쪽 재는 상황도 해결이 됩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여론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고 말고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세력화를 시켜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보수 언론이 자기 편이니까 프레임을 만들면 그대로 또 진격해 갈 수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 상황을 냉정하게 이미 예측했고 진행되고 있고 결행을 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다 만다 이게 아니고 윤석열에 대한 일단 사법 처리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수사기관 간에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안 됩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압박이 적어서 그러냐? 아니면 국민적 압박이 적어서 그렇느냐? 저는 민주당의 압박과 국민적 압박이 적어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스멀스멀 기어 나와가지고 저기 석동현 처장 하나만 한 말 아닙니까? 내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실패한 쿠데타 누가 국민들을 상대로 죽이려고 했느냐? 새빨간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를 본질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는 윤석열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이다. 필요하죠. 그와 동시에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지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구체화시켜서 실행을 해라. 그 사이에 이 사람이 꿇어앉아서 국회 말을 들으면 그러고 데려가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 탄핵을 시켜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면 전환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전에 속보 나온 게 권성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면은 발의하고 표결한 의원들 다 처벌해야 된다. 그게 궤변인데? 궤변인데 네. 이게 이제 전면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제2의 어떤 계엄이라든가 제2의 이 정치적인 반란을 꿈꾸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권성동 의원한테 이런 이야기 묻고 싶어요. 그러면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면은 반대한 의원들은 다 처벌해야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윤석열과 짜고 지금
대반격을 본인들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말장난에 불과한 게 비밀 투표잖아요. 네네네. 국민의힘 의원 중에 누가 기권했고 뭐 무효표를 던졌고 찬성했고 반대했고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네네. 민주당이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지가 시작되거든요. 네. 국회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과 짜고 치는 제2의 내란을 꿈꾸는 쿠데타다. 발언 자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친이 구데타는 거듭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진단인데 그러면 그 권성동이 도구가 개헌 아닙니다. 지금. 개헌. 개헌 아닙니다. 제가 짐작컨대 개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아마 뭐 의원 총사퇴해서 개헌안 밀어붙이자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도 임기 단축하자 이런 식의 아마 황당무계한 안을 던지면서 개헌안을 불을 지펴가지고 이 상황 자체를 판을 완전히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엎어버리는 판을 엎어버리는 아니 그런 상황으로 근데 가려고 국회의원들 개개인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된 지 몇 달 안 됐는데 6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개헌안이 실현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혼란용으로는 그렇죠. 개헌안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판을 던져버리는 던져버렸으니까 거죠. 개별 국회의원들이 이견이 나왔다. 그 이견 가지고 시간 끌고 가면은 야 이거 뭐야 탄핵이 아니네 개헌이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갈 거냐라고 이제 일단 쇼를 하는 것인데 물타기 하는 제가 거죠. 이제 이 물타기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하고 국민들이 나와서 다 막아서 탄핵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논쟁을 통해서 그 결론을 냈습니까? 아니면 국회의 힘과 국민의 힘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윤석열을 제압했습니까? 지금 이 국면이 제2의 계엄이다. 제2의 내란을 꿈꾸고 있다. 또는 자신들이 돌아와서 권력을 다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논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거 선택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설득할 것이냐, 여론의 흐름과 추이를 볼 것이냐, 아니면 똑같이 윤석열의 탄핵을 가결시켰던 그 힘으로 지금 현재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의 것은 진짜 중요한 시기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여서 지금이라도 원칙대로 밀고 나가서 힘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게 민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로 스픽스의 마키아벨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샛별 하나님, 탄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별쇼 다하네. 뭐 아마 시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박진영 평론가.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한덕수를 국회로 소환해야 됩니다. 네. 국회로 소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본회의를 여는 것도 방법이고요. 본회의 절차가 지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덕수를 국회로 불러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의장이 불러야 됩니다. 국회의장이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덕수가 처리하지 않은 두 개의 특검법안,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이거를 12월 31일까지 한덕수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서 윤석열을 구속하더라도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나중에 특검으로 넘어오거든요. 네. 근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기소가 될 수 있어요. 특검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한참 뒤에 만들어져 가지고 공수처에서 기소한 것을 검찰을 통해서 기소하겠죠.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사 자체가 개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한덕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2개를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빨리 결론 내라. 내일이라도 결론 내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덕수 탄핵이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문제에 대해서 그 박 교수한테 좀 묻고 싶은데 민주당이 한덕수를 지금 탄핵하잖아요. 그 민주당이 역풍을 걱정해야 될 만한 사안이 있습니까? 그런 역풍이 아니고요. 네. 지금 걱정하는 이유는 한덕수가 지금 권한대행 신분이 돼가지고 예. 한덕수 탄핵 요건이 총리 일대의 과반인지 아니면 대통령 일대의 3분의 2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법률 논쟁을 해서 피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피곤한 거는 피곤한 거고 그러면 대통령 탄핵을 가결할 때는 피곤 안 했어요? 200명이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거리에 나온 국민들이 그렇게 탄핵을 외쳐서 했는데 그것이 논란이면 국무총리로서 탄핵하는데 권한대행이 행사해라. 그때부터 그게 정당성이 확보가 되냐고요. 국무총리로서만 탄핵을 해놓잖아요. 근데 나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계속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법적 논쟁과 이 사람이 뭔가 결정을 할 때 더 이상 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나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정치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진행의 문제에서는 특검법을 결정해야 될 결정 주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듯이 그래 당장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애초에 온건 전략을 먼저 쓴 게 살짝 전략적으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애초에 한덕수 총리일 때 권한대행이 아닌 상황에서의 총리 상황에서의 탄핵안을 걸어놨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후회도 일각에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근데 그 그 문제는- 정적수 문제는 사실 그냥 논란을 빚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국무총리 과반이잖아요. 과반이죠. 네. 네, 그냥 과반으로 국무총리가 통과시키면 되죠. 탄핵되면 네, 대통령 네, 권한대행이 네. 탄핵되는 게 권한대행은 그거 아니라고 해서 옮겨지는 특검을 거죠. 내가 네. 승인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해가지고 아예 정권 전체를 집단 전체를 내란 세력, 내란 정당 전체를 아예 해산시키겠다는 각오로 전면전을 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 내란 세력의 잔당들이 하는 행위가 그나마 논쟁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런 게 아니고 내란 자체, 반란 자체가 정당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지금 나오면서 야 이게 지금 국회가 결국에는 다수당의 횡포로 대통령을 죽이고 자기들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자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맞다라고 하면 사회적 혼란이 더 가중된다는 거고 지금 시장 한번 보십시오. 어저께 1,450원 갔어요. 네. 환율이 1,450원이라는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죠. 시장에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불확실성이 매우 큰 국가다. 왜냐하면 이 불확실성은 어디에서 왔느냐? 탄핵에서 온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다시 복귀를 할 위험이 있다는 것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제거해 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파트너들이 다 똑같이 요구하는 것인데 왜 이거를 겁을 먹고 민주당이 제대로 밀고 나가지 않느냐라고 제가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국회의장을 앞세워 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한덕수를 소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고 이 김건희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을 조기에 통과시켜라 압박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체포. 결국 윤석열 체포 문제도 경호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한덕수의 지휘권 내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가 빨리 공수처와 협의해서 윤석열 체포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라. 이거를 한덕수에게 최후 통첩을 때려야 됩니다. 내란 세력들은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주목하지 마라 하면서 여러 가지 반찬들을 깔아버리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네.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래서 뭐 개헌이 필요하다. 이건 윤석열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제 때문이다. 거듭 탄핵을 반복하는 거 봐라. 뭐 의회가 문제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여러 가지 깔면서 다른 걸 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스픽스 마키아벨리를 통해서는 정확히 지금 봐야 될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봐야 되고 근데 내란 우두머리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육성은 아니지만 내란이나 소란이다. 또 체포의 채채도 꺼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네, 한두 번 시킨 게 거짓말이죠. 아닌데 지금 거짓말 시켜서 받아주는 언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의사가 없었다. 너희들 누가 체포한단 말이냐? 더 좀 나가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서 한동훈을 사살하고 그리고 야당 정치 지도자를 죽이느냐? 빅스피커를 죽이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다 소설 아니냐? 실제 있었던 걸 소설로 만들고 있어요. 그 소설을 언론에 퍼뜨려서 이것이 쟁점이 되게 해.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하고 부안해동하는 자들이 계속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나치에 부역을 한 자들이 나치가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국가가 이런 상황이 됐지만 그 사람들 용서해줄 면도 있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지금 저기 그 어디입니까? 전두환 사진 걸어놓고 방첩사요. 방첩사에 네. 전두환 사진 걸어놓고 그 뜻을 마치 기리는 것이 자랑인양하고 있는 이 군사 쿠데타 또는 군부독재 시절에 그 피가 그대로 흘러가 있는 놈들 아니에요. 친일 마치 그들이 우리를 근대화시킨 것처럼 착오하면서 끊임없이 숭일과 친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국가 운영의 중심에 서 있던 이 자들이 지금 보여준 게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무력으로 국가를 통제하자 이 마음을 먹었던 놈들하고 지금 어떻게 타협을 하고 협의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란 세력들은 군대를 앞세우고 총칼을 휘두르고 또 장갑차를 동원하고 이런 상황인데 내란을 제압하고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진행해야 될 야당은 너무 신사적이다. 너무 절차만 따진다. 뭐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이게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수습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저도 이제 뭐 이거 극단적으로 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국무회의 전체가 무력화되면서 권력의 진공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권력의 진공 상태가 됐을 때 그 권력을 누가 장악할 수 있느냐라는 정당성의 문제거든요. 이랬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윤석열이 또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윤석열 잔존 세력들이 분명히 군부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 내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제 극단적 악화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하는 거고요. 사실 이것을 이제 민주적인 하나의 정당성의 문제로 보자면은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제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 이른바 이 합법적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비법적 상황이지만은 민주적 정당성 상황이 이른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재헌의회 상황입니다. 그게 이야기하는 옛날 네, 운동권들이 네. 이야기했던 재헌의회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행정부가 정당성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자 국회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잖아요. 국회가 완전 행정부가 무너진 상황에서 행정부를 재구성하는 상황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극단적인 양극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제도권 정당으로서 또는 수권 정당으로서 이 한덕수 체제의 일부라도 잡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저도 여기서 비판 드릴 거는 이 부분인 거예요. 일단 먼저 때리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타협책부터 먼저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건희 특별법, 윤석열 내란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처리해라라고 못을 박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좀 다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절차를 무시하다거나 법적인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근본적으로 힘으로 제압되는 구조예요. 이 사람들이 제2의 반란을 획책하고 제2의 계엄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윤석열 일당만 일당,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지금 구속을 다 시켜놨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제2계엄을 한다고 움직일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화방처럼요. 힘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그냥 쳐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힘으로 제압을 하자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유화된 논리로 설명하면서 설득시키고 이것은 국민한테 해야 될 일이지. 네. 어떻게 해서 지금 이 권력을 부역자들한테 그런 방식으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야 너희들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우리한테 잘 보이면 너 죽이지 않을게. 지금 이거 따라와. 라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이미 보였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 한덕수 한덕수에 대한 한덕수 한덕수 탄핵하라? 국무총리에 대한 적극적인 탄핵이에요. 그럼 먼저 그렇게 하겠죠.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지. 아니 두 분이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그러니까 언제까지 뭘 하라고 입장 그렇죠. 표명을 요구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아까 전 평론가 말씀하신 것은 그건 시한부여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 주다 네, 네, 또는 네. 언제까지다 뭐 12월 31일 이건 아니고 딱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입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건 내란 동조다라고 그렇죠, 간주해서 탄핵을 하고 자,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덕수의 논리인즉슨 민생 입법이라는 것은 재정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서 이거 내 평소 철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받겠어. 양곡법에 대해서 양곡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100% 후퇴더라도. 자, 그러면은 네. 이건 정책 이슈니까 자, 제쳐준다. 대신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윤석열 특검은 이거 내란죄에 관한 거다. 내란죄에 관한 것을 네가 거부한다면 너는 내란죄 공범이야. 라고 민주당이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네가 생각하는 12월 31일 가면은 수사를 흐지부지하게 돼가지고 수사 방해행위가 되기 때문에 즉각 결정해라 못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하면 넌 탄핵이야. 내란 공조자로. 이렇게 가는 것이 논리적 증거가 맞다는 거죠. 자, 양국골 비롯한 6개 법안이 거부권 행사될 것이라고 예상도 했는데 그러면 그 정도를 양해해 주려면 그 전에 자 민생 법안하고 내란과 관련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문제는 정치적 협상이든 뭔가를 통해서 답을 받아놓고 시작을 했어야 한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는 이렇게 하지만 내란 특검과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은 며칠까지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자가 최소한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는 하도록 강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게 이제 민주당이. 전술적으로 좀 미흡했던 거죠.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대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민주당이 나름대로 당내 전략이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라고 하니까 일단 접근이 안 된대요. 제가 아는 분은. 그럼 접근이 안 된다는 건 없을 수도 있고 실제로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이 지금 하는 모습이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냥 맞습니다. 쇼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윤석열 일당과 다시 손을 잡고 탄핵에서 우리가 일종의 기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전제하고 뭔가 플랜을 짜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대처안들이 너무나 느슨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연하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논리적 구성을 제가 다시 한번 네. 해볼게요. 내란죄, 김건희 특검법, 이거를 한덕수가 거부하면 넌 공범이야. 성립이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죠.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하러 가는데 한덕수 네가
경호처의 최고 직임자로서 경호처 물러나라, 체포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내란 공범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동조자다. 그래서 당신은 탄핵돼야 된다. 요 논리를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밀어붙이는 누가 밀어붙여야 됩니까? 국회의장입니까? 국회의장이죠, 일단. 국회의장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국회의장은 여야 간의 관계를 일종의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을 통해서 그렇죠. 정리하는데 지금은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한독수한테 강제할 정당성은 있습니까? 있죠. 국회의장이니까요. 그리고 그 어쨌든 간에 다수안으로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195대 85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이 명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 큰일 났다. 민주당 제대로 하고 있느냐면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또 내부 사정은 좀 더 좀 더 사정을 잘 알겠지만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 역공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게 쉽게 무너지고 깨질 게 아니다. 처음부터 힘의 논리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힘의 논리 그 뒤에는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힘의 논리가 아니고 바로 설득의 논리로 뭔가를 가버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할 일이 적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아니 국회의장이 해야 될 역할이 크기도 하지만 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고 명확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1.1핵도 헛들림이 없이 그냥 국민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저는 외환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잡힌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2016년 박근혜 탄핵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물론 이 새누리당 구지도부라고 하는 김무성, 유승민 등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끌고 가기 쉬웠습니다만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적극적 개입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 당시 박근혜 쪽과 매일 소통을 했고요. 여야 대표들을 거의 원내대표를 국회의장실에 상주시키다시피 해가지고 전략을 같이 짰습니다. 즉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중적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서는 순간에 이재명이 집권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이 극우들이 또다시 역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사실 그 당시에도 원내대표가 주도를 했습니다. 더 주도해야 될 사람은 국회의장이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국민들이 좀 더 신뢰합니다. 국회의장이 여기서 지금 군부대 방문하고 네, 또 예. 한국은행 방문하고 이런 행보도 중요한데 한국은행 방문하는 거 의미가 있죠. 군부대도 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갈 때마다 여야 원내대표들 다 데리고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네. 자,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 인정하고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제가 조언하고 싶은 거는 자, 다음 대선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한다. 저는 이것도 그냥 형식 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되고 말고는 그때 출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는 문제지. 지금은 윤석열을 단 하루라도 제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그 국민적 열망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나에게 정치적인 분리가 있든 유리하든 이거 생각 안 하면 좋겠다.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쭉 여론을 살펴보면 오로지 윤석열에 대한 지금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거는 들어오지 않아요. 뭐 특검 통과도 후순위로 밀려 있어. 조사를 해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윤석열에 대한 조치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공수처 검찰은 이제 넘겼단 말이에요. 공수처 빨리 나서서 구속해라 라고 나는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민심에도 맞고 그 정당성은 당연히 탄핵이라는 가결로 돼 있는 거고 그 절차적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거 지금 놓치고 있다. 그리고 5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려니까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람이 박종준 아닌가 싶어요. 박종준 구독자 여러분 아시죠? 지금 대통령 경호처장인데 이 사람이 박근혜 때 경호차장을 했고요. 경찰대 2기로 경찰청 차장까지 했는데 왜 그러냐면 내란의 밤 저녁 식사를 박종준이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불러가지고 같이 윤석열을 먹었잖아요. 후배라고 불렀구나. 이 그쵸? 사람도 그럼 내란 공조범에 해당될 수 있네요. 아니 그리고 지금 거듭해서 뭐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게 경호처에서 막히고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100m가 아니라 뭐 500m 막 이런 데서 굉장히
소위 빡세게 지금 경비를 하고 있는데 박종준 되게 중요하게 제가 살펴봐야 될 경호처장 상황인가? 임명권이 누구 있는데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죠. 권한대행에 있는 네, 거죠.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윤석열 체포와 관련돼서 한덕수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환 대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수처가 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이제 하루 이틀 이제 가잖아요. 이제 다른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뭔가 새로운 개헌안을 던진다 이게 아니고 네.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을 벌일 수도 있다. 한덕수가요 대통령 행세하면서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숨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끌어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 국민들도 에너지가 지금 직결되어 있다가 어느 정도 조금 긴장도가 좀 줄어드는 상황 아니에요. 이제 이래서 좀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게 꼬여갈 때 민주당은 어떤 카드로 이제 갈 것이냐. 그래서 원내대표가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국민들 앞에 뭔가 해야 하고 또 당대표가 국회의장한테 직접 자 권성동과 함께 만나자라고 제안해서 여기서 뭔가 다시 풀자라고 하면서 국회의 주도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방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그거는 저 박진영 평론가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재명 대표의 말을 하는 건 이중적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지. 네. 말을 하는 것은 당 대표나 원내 대표나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집행권에 얼마나 접근해가지고 압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수처장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건 법사위입니다. 법사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공수처장 탄핵한다 이런 이야기 해도 돼요.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문제지 이게 당 대표냐 원내 대표냐 법사위원장이 하는 문제는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론의 메시지에 압박을 받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법률적 집행권의 문제가 직접 해결되지 않으면은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탄핵에 거의 다 찬성을 하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막으면 안 되잖아요. 여론의 동향에 민감하다. 이 사람은 법률적 명령에 대한 집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명령권자인 한덕수를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덕수를 강하게 압박하려면 공수처가 체포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줘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이어질 수밖에 자 없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 개헌군이 국회를 찬탈하려고 할 때 국민 여러분 국회로 빨리 달려와 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갔습니다. 유튜브 생중계요. 자 생중계 하면서 했죠. 그거는 위기 상황에서 당 대표가 해야 될 일.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볼 거냐. 그러면 당 대표의 역할과 원내대표 역할에서 원내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이 충분히 할 수 있다. 탄핵이 되고 나서는 저는 굳이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시 탄핵 가결 이후에는 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한덕수 체제에서 뭔가 반란 세력이 다시 역공을 취하고 있는 것을 위기로 볼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원내대표나 법사위원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는 당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좀 다르게 견해를 내는 거고 국회의장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홀로 하는 것보다는 야당과 그리고 제1당, 제2당 다 불러놓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위기라는 전제로 놓고 좀 달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두 분 말씀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을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렇죠? 내란 동조 세력도 믿을 수 없다. 국정 운영은 국민이 바라는 대로 국회, 야당으로 움직였다. 그러니 야당이 책임 있게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를테면 시한이 정해진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네. 정기환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전체의 어떤 강한 여론전에 통한 압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은 달라요. 네. 그런 부분들에 뭐 흔들릴 인간들도 아니고 법률 제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렇지 않는다면 탄핵한다라는 조건부 이런 것들이 잘 짜맞춰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이제 결론을 내면 지금은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실행해야 한다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에 대한 긴급 체포와 구속이 어떤 식으로든 압박에 의해서 그 절차적 정당성은 기관에서 할 일이고 네네. 자 이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가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고 그것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탄핵 소추가 됐는데도 이렇게 두 분 평론가의 걱정이 많고 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기괴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뭐 직무정지는 됐지만 이 자 역시 윤석열 역시 그야말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전혀 떨림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대응 가지고는 안 되고 비상한 대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수사 진행 상황
여전히 미진한 거죠.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근데 워낙 이제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 탄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형사법적으로 윤석열에게 유죄를 때려서 뭐 사형을 때리거나 아니면 뭐 무기징역을 때리는 문제와 헌재에서 해임시키는 문제를 혼돈하고 있어요. 네네. 다른 겁니다. 네. 자, 지금 이 공수처가 늦게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된다.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탄핵은 해임시키기 때문에.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했죠. 그렇죠. 헌재에서. 여기는 네. 이미 기소가 됐어요. 누가 기소를 했나요? 네. 국회에서 기소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적 증거가 아니라 헌법적인 법리 논쟁으로서의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공수처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수사했던 증거물들을 빨리 헌재로 넘겨야 됩니다. 이것만 진행이 된다면 되는 것이고요. 형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이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을 받는 것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이사들이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2의 쿠데타 같은 어떤 무리수를 둘 가능성, 국가를 혼란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체포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저는 첫 번째고요. 사실은 인신구속이라는 것은 탄핵을 심판하는 헌재 입장에서도 인신구속이라는 것은 당연히 형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정황적으로 인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탄핵 심판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저는 온갖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법률적 그다음에 제도적인 것들을 총동원하는 이 압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5글자로 요약됐습니다. 윤석열 체포. 정계현 평론가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제 탄핵을 결정하길 기다리는 것. 두 번째, 인신구속을 해라는 것에 대한 것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여기에 수단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의 직무를 강제 정지할 수 있다는 안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수단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할 수 있다, 국민투표로. 두 번째는 공무원 징계법으로도 지금 한덕수를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란죄를 준하는 공무원은 징계를 해서 해임을 할 수 있어요. 그 제도도 법적으로 대통령인데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제도로서 일단 보장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수단까지 다 드러내 놓고 언제라도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헌법재판소가 더 빨리 움직인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약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게요. 공무원 징계법은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 내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부 내에서 하는 건데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그렇지, 거예요.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권한대행이 할 때 그럼 한덕수가 문제가 되면 그건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권한대행이 부분이 또 제가 개헌 이야기할게요. 개헌 지금 절차법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원포인트 개헌해서 된다라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지금 이 전국이 흔들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 지금 방송 시간이 다 네. 돼서 두 분 말씀은 할 수 있는 거를 모두 다 동원하는 총력전이 돼야 그렇죠. 된다. 그래. 압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할지에 대해서 카드 5장 원포인트 개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면 말더라도 하여튼 여러 원포인트 카드들을- 개헌하는데도 무조건 6개월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 대한민국의 여러 카드들을 민주주의가 준비해야 된다. 국민들이 만든 나라인데 헌법재판관 9명이 저 대통령을 살릴지 죽일지를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는 게 맞느냐. 국민의 80%가 탄핵을 하라 그러는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네.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게 정말- 원론적이고 맞는 이야기인데 네. 그 법을 만드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두 분 평론가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비상 상황이다.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고 이것은 국회를 통해서 국회는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회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로 하고요. 이렇게 약간의 논란이 있는 건 구독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비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우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지난주 토요일 그 응원봉 그 많은 함성으로 일단락 넘었습니다만은 어쩌면 겨울 내내 나라 걱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내내 나라 걱정해야 제대로 된 봄을 맞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다가온다고 하죠. 아직 12월밖에 안 됐지만 겨울 내내 나라 걱정하고 우리가 몸으로 실천한 일이 있으면 실천하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인사 한번 안 시켜줍니까? 아니 하시죠. 아니, 일단 전 대표 말씀에 네.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전술적으로
제가 봐서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생 입법을 먼저 던져가지고 했던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엔 좀 문제였던 것 같고요. 바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제가 기한 정해가지고 강하게 던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뭐 저는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민주당과 그의 협력적인 국회의장의 몫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법률 제도적인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자, 우리 제도 정기환 안에서 평론가죠? 권한을 네. 제도 안에서 권한 가진 사람은 절차 따라서 해야 되죠. 그래서 국민이 권한을 위임해 준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은 저처럼 목소리 낼 수 있어요. 야, 너 형편없이 하네. 왜 이거 빨리 구속 못 시켜? 왜 그럼. 빨리 탄핵 안 돼? 방법 다른 거 있는데?라고 주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리에 수백만 명이 나와가지고 외쳤던 거 윤석열 빨리 구속시키고 탄핵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원천은 결국 국민의힘 민심이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역시 5글자로 정리됩니다. 윤석열 체포. 이번 주말 광화문에서도 시민들은 외칠 겁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고요. 국가기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나라 걱정 안 하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두 분 평론가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